자,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았던 주요 안보 그리고 국정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최순실 씨 작품이란 말이 검찰에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100%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글쎄요. 자,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 중에 통일은 대박이다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영상 먼저 보시고 대통령의 어법, 화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그냥 그 할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논다 그래요. 그래서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놓으시고 우리는 진돗개 같은 정신으로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입니다. 불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은 대박이다. 저도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심지어 이제 뉴욕 맨하탄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도 광고가 나갈 정도의 그 장면인데 저게 최순실 씨의 작품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한 언론 매체에서 지금 검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이 최순실 씨가 문고리 네. 3인방과 같이 회의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네. 제안을 했던 그 표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보면서 이 딱딱한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좀 부드럽고 쉬운 용어로 단어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요 연설문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도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추측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혹시 최순실 씨와 3인방 사이에 이메일 교신 같은 걸 보니까 최순실 씨가 이런 제안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뭐 검찰이 직접 대놓고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뭔가 좀 이렇게 느낄 만한 내용이 있었나 보죠? 네, 저도 지금 여러 군데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저 3인방 중에 한 사람, 뭐 이름을 거론하면 좀 상가겠는데, 그분들의 역사관과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마 두고두고 추억이 될 게 작년에 전승절에 대통령이 가신 거하고 작년에 목함지뢰 때 우리가 좀 이겼다고 전군 특방명령을 내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아마 언젠가 풀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코미디 같은 그 행사를 하는가 하는 건데, 그때 저 3인방 중에 한 명이 갖고 있던 대중국관이 네.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 통일 대박은요, 통일을 하게 되면 대박은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를 내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덜렁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떻게 간다는 건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전임 통일부 장관, 지금 통일부 장관 설명 아무도 못합니다. 다 붕붕붕 떠 있는 거거든요. 네. 국가 정책이란 건 하나 구체안으로 가는 건데, 공작처럼 가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덜렁 하위 상태, 최고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잘 될 수 있는 것만 딱 던져놓고 간다? 아니, 세상 일이 언제 똑바로 갑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데, 그래서 모든 어떤 컨틴전시 플랜, 비상 계획이 필요한 건데 그것도 없이 던져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저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국정을 안 해본 사람이 만든 말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3인방 생각들이 그랬고 최순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씨의 학력을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학은 일단 안 나온 걸로 돼 있는데. 뭐 청강생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것도 좀 정확한.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을 좀 하려면은 조직 생활도 해보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청와대에서는요, 무슨 소리냐. 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하던 것이고, 실제로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썼던 책 제목 아니냐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 6월에 민주평통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민주평통 한 참석자가 네. 신창민 교수가 펴낸 책,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미국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반응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시점은 2012년 7월이고요. 민주평통 간부회의가 있었던 것은 2013년 6월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얘기한 것은 2014년 1월이기 때문에 민주평통 회의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한 참석자가 한 얘기를 듣고 박 대통령이 수첩에 메모를 해놨다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을 개연성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저 중앙대학교 쯤 명예교수인데 신창민 교수입니다. 자, 이 교수께서는 이제 대통령과 연락한 바는 없었습니다만 어쨌건 자신이 쓴 책 제목이 정확하게 대통령의 통일 슬로건으로 채택이 된 것 경험한 겁니다. 지금 대박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표현이 그것도 대단히 흥미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나라의 큰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이 통일 대박론과 지금의 대통령이 이번에 그 곤경에 빠지기 직전에 보여줬던 북한을 몰아붙이는 그런 두 가지 면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급격하게 중국으로 달려가지고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경사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다가 그러다 결국은 북한을 제어하는 지렛대로서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니까 마치 사인의 마음이 개인적인 마음이 토라지듯이 중국을 배척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그건 개인은 괜찮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나빠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자유지만 국가의 정책,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잘 나간다고 판단하다가 그리고 반대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다가 또다시 마치 등을 돌리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하수가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데 바로 저 대박도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구상, 그 다음에 러시아 이니셔티브 세 가지를 외교안보 정책을 내놨는데 셋 중 어느 하나 사실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대단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작년 9월 3일 중국이 이제 전승절 7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했고 이른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른 나라, 지금 화면에 쭉 정상 보입니다만 선거를 민주선거를 치른 나라는 우리나라 정상밖에 없습니다. 반기문 총장 유엔의 대표로 간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자유로운 나라의 정상들 함께 한 것, 그 모습을 시진핑은 간절히 원했고 우리가 들어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두 차례 핵실험이 지나오는 동안 중국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뼈아픈 경험으로 남게 되는 거죠. 전승절 대통령 가신 거 관련해서는요. 지금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협정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한민구 장관을 탄핵하겠다, 하야시키겠다 그러는데 전승절에 대통령이 가신 거를 놓고 그 당시에 우리 안보실장이나 그런 분들을 오히려 지금 탄핵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훨씬 손해였고 그 한미동맹을 얼마나 훼손시켰고 지금 트럼프가 나왔을 때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는지 만들지를 잘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전승절은 중국군은 일본군하고 별로 싸운 적도 없고 연안으로 도망가 있던 군대였는데 지금 전승절을 하면 대만이 해야 되죠. 저렇게 엉터리 역사관을 갖고 가도록 허용한 국가안보실을 탄핵해야 되지 야당도 지금 정확하게 사안을 보고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6.1제 통일부 장관도 오늘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이 6.1제 장관이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와 같이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과거 이게 6.1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지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박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통일 대박론을 얘기를 하고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또 2014년 3월에 독일에 가서 이 드레스덴 선언을 했을 때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의 초창기에 이 대북 정책을 좀 서포트한 이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이었는데 당시에 이런 그 대북 정책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사실 그 뒤에 이제 최순실의 그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나왔지만 당시에 국무위원으로서 그것을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의 글을 뒤늦게나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같이 불행한 국무위원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민정에 참여하면서 내놨던 그 말을, 그 표현을 그대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6.1제 장관은 이미 이제 그 장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과거를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중요한 것, 현안 중에 하나는 이 올 초에 이 북한이 4차 핵실험한 이후에 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고 또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이 심리전을 통해서 이 대북 억제와 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과연 그 결정은 충분히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의 대북 정책이 또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북 확성기라든지 이런 그 대북 그 제재의 여러 수단들은 이 국민들의 관심권에 좀 벗어나 있거든요. 과연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민정이양 이제 군복을 벗으면서 예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땄거든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체제라는 것이 뭐 묘하게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1963년 상황, 박정희 대통령이 그 표현을 썼던 그 장면 저희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군사혁명의 2년 동안 혁명 아래라는 불편 속에서도 참고 편달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지금 저거는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차관했던 동훈 선생님이라고. 동훈 선생 있었죠. 그분이 저한테 밝혀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불행한 군인 문구는 이후락 씨가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후락 씨가 한번 제 기사 찾아가지고 저 쳐보면 나올 겁니다. 제가 한번 찾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6.1제 장관께서 전 장관께서 하신 뭐 불행한 군인 얘기하셨는데 저 불행하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보게 되면 많이 흔들렸는데요. 그 장 누구죠? 그 고모부가 처형되고 최용에 날아가고 막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나요? 그다음에 북한이 심리전을 한 게 통일부인가요? 지금 유장관 라인으로 갔으면은요, 지금 북한이 훨씬 더 잘 됐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지금 유장관께서는 그때 그 모 부처하고 갈등이 있었던 걸 굉장히 불만으로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그 노선으로 가다가 지금 그래갖고 다시 개성공단 도로 살리고 그때 철수했었던 거 도로 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다시 철수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안보 문제는요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경험을 오래 쌓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교수 출신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교수 출신들이 바로 장관 안 옵니다. 차관보나 이렇게 오죠. 그 이하로 오죠. 덜렁덜렁 장관으로 와서 이렇게 정책을 막 바꿔놓고 하는데 저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분도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제 북한 관련된 상황 저희가 좀 총총히 해봤습니다.